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머리에서 열이 나고 뒷골이 땡겨서 욕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20년을 한 남자에게 바친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46세 은정 씨입니다. 은정 씨는 20년 동안, 정말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낮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말이에요. 은정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본인은 단 한 번도 미용실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돈도 아까웠거든요. 아이들 학원비에, 남편 사업 자금에, 대출금까지. 모든 돈이 다 필요했으니까요. 온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했어요. 허리는 아프고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가도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은정 씨가 남편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된 거죠.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기야, 아기 심장 소리 들었어? 우리 진짜 가족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문자를 받은 게 은정 씨가 아니에요. 은정 씨의 남편한테 온 문자예요. 다른 여자가 보낸 문자 말이에요. 은정 씨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던 날들, 늦게 들어온다고 했던 밤들.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 남자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한 상황이었던 거죠. 은정 씨는 그 여자가 누군지 찾아냈어요. 그리고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본 은정 씨는 숨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봤거든요. 그 여자는 바로 은정 씨가 20년 전부터 후원해왔던 보육원 아이 하늘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은정 씨가 결혼 전부터 매달 성실하게 보육원에 기부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하늘이라는 아이를 내 딸처럼 아껴주었거든요. 몇 번이나 직접 만나서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런데 그 하늘이가 은정 씨가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그 아이가 지금 은정 씨 남편의 내연녀가 되어서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던 거예요. 은정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울부짖으면서 남편한테 따지러 가거나 그 여자한테 달려가서 머리채라도 잡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은정 씨는 달랐어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난 후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굴에 미소까지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은정 씨는 그날부터 정말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그 복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왜 그랬을까요? 은정 씨 말로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고 해요. 20년 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설명이 된 거죠. 그날부터 은정 씨는 정말 소름 끼치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했거든요. 여보, 오늘 늦었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은정 씨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히려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라면서 더 뻔뻔하게 굴었다고 해요. 겉으로는 평범한 아내를 연기하면서 뒤에서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GPS 위치까지 스마트폰으로 다 추적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편한지 모든 게 다 기록으로 남더라고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은정 씨가 그 하늘이한테 직접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아, 이모야. 오랜만이지? 은정 씨는 하늘이한테 연락해서 만났어요. 물론 하늘이는 은정 씨가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죠. 이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 번호를 보육원에서 받았어. 너 잘 지내고 있다고 해서 한번 보고 싶었거든. 두 여자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숨기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남에서 은정 씨는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하늘이가 입고 있던 명품 가방, 목걸이, 옷들. 모두 은정 씨 남편이 사준 거였어요. 와, 하늘아. 이 가방 정말 예쁘다. 비쌀 것 같은데. 아, 이거요? 남자친구가 사줬어요. 은정 씨는 그 가방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회사 접대비라고 하면서 그 돈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결국 자신의 돈으로 남편 내연녀한테 명품을 사준 셈이었던 거죠. 더 가관인 건 하늘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모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 곧 결혼해요.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이는 좀 있지만 저를 정말 아껴주거든요. 그 순간 은정 씨는 속으로 웃었다고 해요. 결혼? 그래, 꿈꿔라라고 생각했대요. 은정 씨는 그 자리에서도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와, 정말 축하해. 이모가 축의금도 준비해야겠네. 그런데 남자친구분은 어떤 일 하시는 분이야? 사업하세요. 성공한 사업가예요. 은정 씨는 속으로 성공한 사업가? 내 돈으로 하는 사업이 성공한 거지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좋겠다. 행복하게 살아라, 하늘아. 은정 씨의 복수는 정말 치밀했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계산하고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은정 씨는 행동에 나섰어요. 은정 씨는 남편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은정 씨가 준비해온 자료들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통화 녹음, 카드 사용 내역, 위치 추적 기록, 심지어 남편이 하늘이한테 보낸 선물 목록까지. 모든 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은 은정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은정 씨에게는 더 큰 무기가 있었어요. 남편 상훈이의 사업체, 그 모든 게 은정 씨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20년 전 사업을 시작할 때 남편이 과거에 신용불량 이력이 있어서 아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던 거예요. 회사 대표도 은정 씨, 사업장 임대차 계약도 은정 씨, 심지어 사업용 대출까지 모두 은정 씨 명의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기 회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정 씨가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었는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은정 씨였어요. 보험도 은정 씨가 계약자고 수익자였고 적금 통장들도 모두 은정 씨 명의였죠.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가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법적으로는 은정 씨가 모든 것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은정 씨는 하늘이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하늘이는 현재 술집에서 일하면서 남편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 술집 사장한테 남편이 거짓말을 한 상태였어요. 미혼이고 곧 결혼할 예정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하늘이도 남편이 정말 독신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하늘이한테 아내가 몇 년 전에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은정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기가 막혔다고 해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은정 씨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남편이 하늘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릴 생각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아, 그냥 사업이 좀 복잡해서 그래. 혹시 다른 고민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고민? 별로 없는데. 오히려 요즘 기분이 좋아.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바로 그날 밤 남편이 또 늦는다고 연락했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하지만 은정 씨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늘이의 원룸에서 함께 있다는 것도요. 그 순간 은정 씨는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은정 씨는 평소와 똑같이 남편의 아침을 차려줬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고마워. 오늘도 바쁠 것 같아.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남편이 출근한 후 은정 씨는 첫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의 어머니한테였어요. 어머님, 저예요. 오늘 저녁에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형님, 형수님과 함께 잠시 들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하루 동안 은정 씨는 차분하게 준비했어요. 변호사와 최종 상담을 하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 은정 씨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준비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한 파일이었어요. 은정 씨는 거울을 보면서 정갈하게 옷을 입었어요. 오늘만큼은 떳떳하게 서고 싶었거든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는 날이니까요.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30분이었어요. 남편이 보통 7시쯤 들어오니까 이제 30분 남았네요. 은정 씨는 마지막으로 아이들 방을 확인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외할머니 댁으로 보낸 상태였어요. 드디어 2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면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오후 7시 1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왔어. 남편 상훈이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집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뭔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아마 하늘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모양이었죠. 오늘 저녁이 푸짐하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냥. 오랜만에 정성껏 해봤어요. 은정 씨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들을 상훈이는 전혀 알지 못했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상훈이는 맛있게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거래처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 큰 계약이 성사될 것 같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응, 곧 우리 생활도 더 나아질 거야. 은정 씨는 속으로 웃었어요.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남자는 다른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보, 아이들은 어디 갔어? 할머니 댁에 갔어요. 오늘 밤에 자고 온다고 했어요. 저녁을 다 먹고 난 후 은정 씨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어요. 상훈이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뭔데? 보험 서류라도 되나? 비슷해요. 인생에 관한 서류죠. 은정 씨가 파일을 열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상훈이와 하늘이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있었어요. 상훈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당신이 지난 6개월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정리한 자료예요. 은정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하늘이와 함께 있는 사진들, 호텔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은정아, 이건 오해야. 설명할게. 오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은정 씨가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상훈이가 하늘이와 나눈 대화였어요. 자기야, 곧 아내랑 이혼할 거야. 그럼 우리 정식으로 결혼하자. 상훈이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런 증거들을 다 모았는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거죠. 은정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이요? 20년도 모자라서요? 은정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여보,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은정 씨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하늘이의 사진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보육원에 있을 때의 사진이었죠. 이 아이 기억나세요? 뭐? 뭔 소리야? 하늘이요. 제가 20년 동안 후원했던 보육원 아이예요. 상훈이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설마. 맞아요. 당신이 바람피운 여자가 바로 제가 키운 아이예요. 제가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그 아이 뒷바라지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제 남편을 빼앗아 간 거예요. 은정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어요. 아니야, 은정아.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그럼 하늘이한테 제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도 몰라서 한 거예요? 상훈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보,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은정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집, 누구 명의인지 아세요? 뭐? 저예요. 당신 회사도 제 명이고 사업자 등록도 제 이름이에요. 상훈이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은정아, 그건 20년 전에 당신 신용이 안 좋아서 제 이름으로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보험도 적금도 심지어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도 다 제 명이에요. 법적으로는 제가 모든 것의 주인이거든요. 상훈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혼하면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회사도 제가 운영하든지 문 닫든지 해야 하고요. 은정아,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한테도 이미 말씀드렸고, 형님, 형수님도 오늘 저녁에 오세요. 다 같이 이야기하려고요. 그 순간 집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 벌써 오셨네요. 은정 씨가 일어나서 문을 열러 갔어요. 상훈이는 그 자리에 앉아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상훈이의 어머니와 형수가 들어왔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상훈아, 정말 그런 짓을 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형님도. 은정이가 다 말해줬다.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은정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상훈이는 가족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날 밤 상훈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갈 곳이 없어서 형네 집에 얹혀 살게 되었죠. 하늘에게도 실질적인 복수를 했습니다. 하늘과의 첫 만남 이후 은정은 내면에 피어오르는 분노를 눌렀습니다. 그 아이의 웃는 얼굴, 어릴 적 손편지 하나하나가 가슴을 핥히었지만 은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그래야 깊이 새긴다. 며칠 뒤 은정은 하늘이 다니는 술집 근처 건물 2층에 자그마한 점포를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자립 여성 창업 지원센터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곳은 겉으론 여성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돕는 공간처럼 보였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은정은 보육원 시절 하늘과 함께 자란 또 다른 아이 미래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힘든 청소년기를 거쳐 지금은 자그마한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었고 하늘과 연락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미래는 하늘을 언급하며 씁쓸하게 말했죠. 하늘이요? 걔 어릴 때는 착했는데 커가면서 욕심이 커졌어요. 후원자 언니들이 사준 물건들도 다 자기 거라며 몰래 숨기고 한 번은 제 옷을 훔쳐 입고 이모가 사줬다고 우기더라고요. 은정은 그 말을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젠 그 착한 척하는 얼굴까지 벗겨줄게. 며칠 후 하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너처럼 힘든 처지에 있는 친구들 도우려고 센터 하나 열었어. 혹시 시간 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인건비도 챙겨줄게. 하늘은 기뻐하며 센터로 찾아왔고 은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하늘은 센터에서 다른 후원 대상자들 앞에서 가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힘든 사연과 착한 남자친구를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은정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영상, 사진, 대화 녹음. 그리고 마지막 한 방. 은정은 하늘이 소속된 술집 사장에게 익명의 고발서를 보냈습니다. 소속 종업원이 유부남과 불륜 관계이며 후원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고. 하늘은 다음 날 바로 해고됐고 고객들의 항의로 술집은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하늘이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나나 어떡해요? 직장도 잃고 다들 제가 사기쳤다고 해요. 은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늘아, 착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 들을 이유가 없지 않니? 그리고 그날 저녁, 하늘은 자신이 사기 혐의로 민사 고발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정은 자신이 수년간 하늘에게 보낸 후원금 명목이 실제 계약상 용도 외 사용이라는 증거 자료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결국 하늘은 이미지 실추, 해고, 민사소송,
임신 중절까지 겹치며 모든 걸 잃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이 마지막으로 은정에게 보낸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셨던 거 맞나요? 은정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아, 진짜 딸이었다면 더 아팠을 거야. 난 널 용서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놓아줄게. 정말 복수는 차가울수록 무섭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은정 씨는 혼자 남은 집에서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였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내보내고 회사를 정리하고 아이들과 따뜻한 포옹을 나눴던 그날 밤. 은정은 분명 홀가분해질 줄 알았습니다. 자유와 평온이 찾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운 그녀의 가슴엔 공허만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하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남편이 떠난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늘 늦게 들어오던 그 사람이지만 현관문 열리는 소리나 거실에서 켜진 TV의 잔향조차 이제는 들리지 않았어요. 한때 그 소리들이 싫었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그리워졌습니다. 은정은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누구도 먹지 않을 식탁 앞에 앉아 있다가 다시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도 눈치를 챘어요. 엄마 괜찮아? 응, 그냥 좀 피곤하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늘이 어릴 적 웃으며 이모 부르던 모습이 떠오르고 남편과 함께 웃던 지난 사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복수는 통쾌했지만 마음 한편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였을까? 한때 꿈 많던 20살의 은정. 세상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었던 그녀. 그 아이가 자라 사랑을 바치고 헌신을 쏟고 배신을 당한 채 고요한 밤마다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지? 복수 후 그녀에겐 방향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분노와 상처만으로 6개월을 버텼기에 이제 복수가 끝나고 나니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스스로가 두려웠어요. 남편보다 더 무서운 연기를 했던 자신, 사랑으로 키운 아이에게 차가운 복수를 했던 자신, 모든 걸 계획하고 짓밟고 돌아선 자신이. 어느 날 밤 그녀는 옷장 속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0살 시절 하고 싶던 일들을 적어둔 메모. 이탈리아에 가보고 싶다. 내 이름 걸고 된 카페 하나 열기. 매일 일기 쓰기. 하나도 이룬 게 없었습니다. 은정은 수첩을 꾹 껴안고 그날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 때문도 하늘이 때문도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잃어버린 지난 20년이 너무 가엾고 너무 슬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실컷 울고 난 뒤 은정은 거울 앞에 섰다. 부은 눈, 늘어진 어깨, 표정 없는 얼굴. 낯설고 안쓰럽고 미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었구나. 그녀는 이불을 정리하고 세수를 했습니다. 단지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이상하게 마음 한켠을 톡 하고 건드렸습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해보면 달라질까? 다음 날, 은정은 아침 햇살이 들기 전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숨을 쉬기 위해서였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새소리는 맑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책로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리도 있었네. 하루에 한 번 걷기, 하루에 한 잔 따뜻한 차 마시기, 하루에 한 문장 일기 쓰기. 그녀는 거창한 목표 대신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또 한 달. 은정의 하루가 조금씩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지나치던 동네 문화센터의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성 창업반 수강생 모집. 은정은 망설이다가 접수했다. 첫 수업날 손에 힘이 들어간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며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떤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말에 은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거실 한켠에 조그마한 원목 테이블을 놓고 직접 내린 커피를 올려두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첫 선물이야. 아이들이 주말마다 돌아오면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 좋아졌어. 예전보다 더 밝아졌어. 은정은 웃었어요. 아직 불면의 밤이 찾아오기도 했고 남편의 이름이 뉴스 기사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을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은정은 은정이었습니다. 혼자서도 따뜻하게 커피를 마실 줄 알고, 혼자서도 산책하며 계절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상처 입었지만 다시 피어나는 사람.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괜찮아. 늦지 않았어. 이제야 비로소 나로 살아보는 거야. 은정은 문화센터 수업을 마친 후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20살의 은정이 적어두었던 꿈, 작은 카페 열기. 그때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문장이 이젠 가능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동네 골목에 있는 허름한 점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창문은 깨끗하지 않았지만 볕이 잘 들고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여기면 좋겠어. 사람들이 조용히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곳. 6개월 후 은정은 다시 봄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결국 다시 오니까요. 그 문장은 카페 입구 간판 밑에 조그맣게 새겨졌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드물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정성껏 내린 커피와 손글씨로 적은 따뜻한 문장들, 그리고 누구든 조용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은 천천히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습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혼자 운영하세요? 네, 제가 주인입니다. 그렇구나. 여기 참 따뜻하네요. 마치 누군가 품에 안아주는 기분이랄까. 은정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부부는 매주 같은 시간에 찾아왔고 종종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나서 우리 둘이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이곳이 그게 되어줬네요. 또 다른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저 혹시 여기서 알바할 수 있을까요? 형편이 어려워 휴학한 대학생이었다. 은정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커피 배우고 사람들 보는 법도 배우고 우리 같이 천천히 해봐요. 점점 다시 봄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 먹기 외로웠던 할머니, 퇴사하고 방황하던 30대 남성, 이혼 후 삶을 다시 정비하던 중년 여성. 그들은 은정에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해줬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뭔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정은 그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기에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기 전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해보자, 은정아. 아이들은 주말이면 종종 와서 도와줬습니다. 엄마, 이젠 진짜 멋져 보여요. 그 말에 은정은 마음 깊이 울컥했습니다. 나는 망가지지 않았구나. 단지 오래 기다린 거였구나. 다시 나로 돌아올 시간을. 어느 봄날 오후 은정은 혼자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손님들을 바라봤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작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삶을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 속에서 은정도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봄처럼 그녀의 삶도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